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진행되고 있죠. 그동안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 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유가 품절되는 등 앞으로 주유 대란이 우려된다고요? 네, 전국 탱크로리 기사의 파업률은 70%인 반면 수도권은 90%에 육박해 수도권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가 재고의 50% 이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가 진짜 고비가 될 듯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는데 주유기름뿐 아니라 난방에 필요한 등유나 경유도 운송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우선 정부는 지난 24일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나 군용,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해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내가 직접 최종 승인한 거라면서 안보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까지였던 60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으로 운송되던 금괴 200kg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과 안전성은 평안북도의 특수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9원가량 급락하면서 1,300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한 강연에서 금리 인상 지속 기조는 고수하면서도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제약할 수준에 근접했다며 빠르면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극적인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2일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80개 품목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으로 두부는 6일 늘어난 23일, 햄은 무려 19일 늘어난 57일 동안 소비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1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수록된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38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1무 1패를 기록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 가운데 황희찬 선수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김민지 선수의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기고 같은 시간에 치러지는 2조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이기거나 우리나라가 2점 이상으로 이긴다면 적어도 무승부로 경기를 마쳐야 합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과 소득이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각각 1억 2,126만 원, 4억 2,646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 부채는 8,801만 원에서 9,170만 원으로 4.2%가 늘었습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지만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부채가 41.2%나 급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소득을 6배가량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 노준영이었습니다.